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수능특강 문학 고전 산문의 5번째 정진사전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앞부분 내용을 추리를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때 일지는 금석을 처치하고 상쾌한 중에 또 박씨를 모해하고자 하여 밤마다 차돌과 더불어 의논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지는 정판서의 첩인데요. 이 사람이 금석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상쾌한 중에 또 박씨, 정판서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첩 간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판서의 부인을 모해하고자 하여 밤마다 차돌과 이 조력자와 더불어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논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내 친구 중에 봉돌이라 하는 놈이 자 이제 뭘 할 거냐? 지금 이 사람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상처하여 민망하더니 들으니 박씨는 자식도 잃어버렸고 이런 때에 호강이나 할까 하니 내일 밤에 돌광대를 모아 그 집 문 밖에 노름을 붙이고 어둑해진 후에 업고 달아나면 일개 아녀자라 꼼짝 못하리라. 자, 지금 봉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내를 잃고서 지금 좀 싫은데 이 박씨가 자식도 없다고 하니 얘를 납치해가지고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차돌이 전달을 해준 거죠. 봉돌의 이야기를. 그러자 일지가 손뼉을 치며 너무 좋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밤에 박씨가 꿈을 꾸니 어떤 한 노인이 사모관대하고 천연이 들어와 박씨를 부르며 자, 이 지금 꿈에서 어떤 한 노인 되게 비현실적인 그 요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박씨를 돕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인 주무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나는 금강산 신령이오니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죠. 부인의 재앙을 구하고자 하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너에게 재앙이 생길 테니 내가 그걸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씨가 일어나 2번 절하며 나 무슨 일이 생깁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일 밤에 괴상망측한 욕을 당할 것이니 부디 멀리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친정으로 가나요? 친정에 가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 멀리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박씨의 굉장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시부모님의 총애하심을 입사와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 걱정을 끼치는 중에 가장은 국가의 헌신화와 만리타국에 가 있고 이제 정판서는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온통 집안은 괴상한 재화가 있어와 원통한 사람도 쫓겨나고 자, 이 정판서에게 또 다른 부인인 최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까 그 일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으니 아까 일지가 금성이를 죽이고 상쾌하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안에 계속 괴상한 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소첩이 만일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재화가 두렵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재화를 피해서 멀리 가면 우리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깊은 효심으로 그 시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효심이 등장하죠. 게다가 또한 여러 행액이 일어나리니 달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차라리 자결하여 죽기만 같지 못할 듯하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노인이 뭐라 하느냐?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명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죽지 못하고 씻지 못할 욕만 당하면 그것이 더 분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너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야. 고난이 심해질 거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씨가 뭐라 하느냐? 아, 정말 은혜가 하해와 같다. 그러나 어디로 간다 하여도 어미 없는 채순, 아까 전에 최부인이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그 최부인의 딸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그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진 성품이 드러나죠. 자, 그건 부인의 요량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노인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부인께 의논하여 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부인 장씨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똑같이 꿈을 꿨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꿈이 똑같았던 거예요.
박 씨와 장 씨가 꾼 꿈이 똑같다는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진짜 무슨 일이 생기려나 보다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진사에게 말씀을 드리니 그 시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실없는 말을 어찌하는가. 꿈이란 보디 허상이고, 자, 이제 일단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젊은 여자가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어디로 가든 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젊은 박 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오니 설사 무슨 액을 당하여도 집에서 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이렇게 효심 깊은 모습을 보여줘요. 시아버지 말을 듣고 도망치기를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오늘 밤에 우리 집 문 밖에 돌광대 논다 하더이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봉돌이 박 씨를 납치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 중 하나가 이 돌광대 해가지고 납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기 씨는 구경 아니하시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느낌이 확 온 거예요. 아,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 그 불행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하여도 혼자 있기가 싫어 대부인께 가 있을까 하여서 채손을 업고 아까 최 씨의 딸이죠. 채손을 업고 큰 방으로 갔는데 노인이 나타나서 인도하여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 장부인이 혼자 앉아있다가 호련 일어나 합장 재배하며 행차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먼 길이 편안하셨나이까 말해요. 이상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어라? 하고 다시 보니 장부인이 아니라 어떤 여승이 이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 보지 못한 방이요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공간을 이동한 거예요. 게다가 같이 따라왔던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노인의 안내에 따라 걷자 공간이 이동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딥니까? 했더니 금강산 무수람이래요. 자, 그래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과는 850리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곳인데 아까 보면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나요? 물어보니 간밤에 꿈에 산신령님이 나와 내일 아무시에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올 것이니 부디 착실히 접대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승에게도 박 씨를 도울 것을 좀 이렇게 신이 안내를 한 겁니다. 산신령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죽게 되었으니 그런 인명을 구하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 씨는 이 여승과 함께 머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봉돌은 원래 박 씨를 납치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지는 박 씨가 업혀가는 모양을 보려고, 왜냐면 자기가 세운 계략이 잘 진행되는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봉돌이 지금 박 씨는 없었고 일지를 보고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일지를 둘러엎고 담을 넘어 달아납니다. 봉돌이 지금 박 씨 대신 일지를 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지가 나는 박 씨가 아니니 놓고 가라 했는데 봉돌이 아따 박 씨가 아니면 호박 씨는 못 쓰느냐라고 하면서 언어 유희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방탕한 성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은 봉돌이 나는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일지를 납치하는 모습을 통해 이 자승자박, 자기가 놓은 꾀에 자기가 넘어간 일지의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첩 간의 갈등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봉건적인 축첩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왜 5번이 맞냐? 주인공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효를 저버리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박 씨는 정말 효심 깊은 모습을 보였었죠. 뭐라고 했었냐면 소첩이 만일 일시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효를 저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냥 위협을 받아들이고 효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왜 정답인지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현실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이 노인의 안내를 따라서 갑자기 공간이 금강산으로 이동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현실적 요소 알 수 있고요.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일지가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력자가 등장하여 주인공을 구해내고 있다. 노인이 등장하여 이제 주인공을 구해주고 있죠.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인물이 등장한다. 일지가 마지막에 봉돌에게 납치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더 자세한 문제나 더 많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